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는요 베이어 다이나믹 헤드폰 한번 다 꺼내봤어요. 여기 지금 다 꺼내보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베이어 다이나믹 헤드폰이 많이 갖고 있었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하고 있었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갖고 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에 특별한 시간, 리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리뷰는 뭐 신제품이어서 하는 리뷰도 되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랬던 브랜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싫어하거나 제품이 안 좋아서 소개를 안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러면서도 저희들 프로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 제품, 그 회사에서 또 새로 나온 제품을 뭐 나온 지 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제품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베이어 다이나믹에서 나오는 DT 시리즈의 900과 70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베이어 다이나믹은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뭐 제가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쪽 스튜디오 쪽, 뭐 녹음 쪽에 입문을 했을 당시에 DT 시리즈의 헤드폰이 거의 스탠다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녹음 시장 쪽에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음향을 시작한 거는 녹음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선배님이신 이제 황종률 엔지니어를 따라서 녹음실에 또 따라 들어가서 어시스트를 하면서부터 녹음 쪽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녹음을 공부를 했고, 예, 전공은 녹음 공부했습니다. 녹음을 공부를 하고 와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 쪽 엔지니어로서 시스템 설계,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중에서 디지털 오디오 쪽, 네트워크 오디오 쪽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그쪽을 해왔고, 다시 이제 좀 녹음 쪽을 좀 돌아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 녹음실에서는 사실 빼놓기 어려울 브랜드가 이 베이어 다이나믹일 겁니다. 베이어 다이나믹은 올해로 아마 100년이 됐을 겁니다. 100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베이어 다이나믹과 함께 원래 워낙 유명한 회사인 노이만은 사실은 두 분이 같은 전쟁 전에 같은 친구로서 같이 오디오 장비를 만드시던 분이셨는데 전쟁과 함께 갈라쓰면서 베를린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외곽 지역에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걸로 나누다가 서로 이제 갈라쓰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0주년 기념 모임에 그때 독일 갔을 때 한번 갔었었고, 100주년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했겠죠. 예, 했을 텐데 제가 못 갔고, 90주년에 갔을 때 얘기 들은 거로는 이제 노이만은 그때 이후로는 다이나믹은 내가 만들지 않고 컨덴서만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노이만이고, 그래? 그럼 나는 다이나믹만 하겠다라고 한 게 베이어 다이나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어와 노이만이 원래는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갈라진 역사상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오디오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프로 쪽에서는 사실 모르면, 노이만과 베이어 다이나믹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의 회사이고요. 너무너무 깊은 역사와 너무너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제가 베이어 다이나믹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요건데요. 요게 DT250. 예, DT250이라는 헤드폰이에요. 이 DT250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음향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 샀던 헤드폰이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미드의 그 사운드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이 헤드폰은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면 보잘것없는 헤드폰일 수 있어요. 다 벗겨지고 이렇게 다 까지고 뭐 이랬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헤드폰입니다. 이 DT250 85ohm짜리 헤드폰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이어 다이나믹의 두 번째 제가 최애로 좋아하는 헤드폰이 바로 이 헤드폰 T1입니다. T1 1세대입니다. T1 2세대, 3세대까지 나왔죠. TM 3세대는 T1 3세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T1 1세대는
제가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다가 T1 1세대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던 헤드폰이고요. 605ohm이기 때문에 헤드폰 앰프가 없이는 잘 구동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헤드폰이었죠. T1 1세대 테슬라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1세대 이 헤드폰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얘를 먼저 샀었죠. 산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뒤로 보이는 이 모든 제품들이 그 뒤로 있었던 990, 770, 880은 없네요. 990, 770, 그 다음에 770 일반 프로 제품 말고 일반의 이어캡을 바꾼 것도 밖에 하나 있고요. 770 프로, 990 프로, 그 다음에 1770, 1990,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700 프로 X, DT 900 프로 X. 와, 서론이 길었다. 그래요. 그래서 700 프로 X와 900 프로 X를 오늘 여러분께 동시에 리뷰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느냐? 굉장히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리뷰는요, 여러분들께 청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770 프로와 990 프로, 그리고 700 프로 X와 900 프로 X, 그리고 1770과 1990을 이제 990 시리즈, 900 시리즈와 700 시리즈를 나눠서 비교 청취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900을 또 비교 청취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립적인 이어폰과 헤드폰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 게 많으니까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700 시리즈, 700 프로 X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과 900의 특징을 쭉 정리하고요. 장점 쭉 정리하고 단점 쭉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700의 특징부터 정리를 할게요. 700은요. 스튜디오 녹음용, 그 다음에 스튜디오 모니터링 헤드폰입니다. 그러니까 녹음하고 모니터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헤드폰이고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얘는 밀폐형 헤드폰이에요. 밀폐형으로 소리가 밖에 새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밀폐형 타입입니다. 타겟은 뮤지션, 프로듀서, 팟캐스트, 그 다음에 스트리머,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전문 프로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전문 프로 엔지니어용으로는 1770과 1990을 전문 프로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도록 해놨고 900 시리즈, 990 프로와 900 시리즈는 또는 700 시리즈와 770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약간 한 단계 낮은 사람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음수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00 시리즈, 700 시리즈 모두 다 48오음을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가 스텔라 드라이버, 스텔라 45 드라이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스텔라 45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어서 과거에 있던 770 프로에 들어있던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었던 1770에 들어있던 드라이버는 이제 테슬라 드라이버였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770에 들어있던 드라이버하고도 다르고 1770에 들어있던 드라이버하고도 다른 스텔라 드라이버 45, 스텔라 45 드라이버가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5Hz에서 4만 헤르츠까지,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를 2배를 넘어서는 주파수 가스 재생이 가능하다는 얘기. 뭐라고 했죠?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200km까지 달릴 수 있다. 그렇죠? 100km가 속도 제한인데 20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의미는 뭐죠? 100km를 아주 편안하게 여유 있게 달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4만 헤르츠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는 2만 헤르츠인 가청 주파수 한계까지 아주 편안하게 재생이 가능한 그런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mW의 단위에서는 100dB SPL, 100dB SPL의 감도를 가지고 있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1V를 넣어줬을 때에는 114dB SPL의 출력이 나옵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아무래도 48오음도 아직 낮기 때문에 헤드폰 중에서는 좀 출력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낮고 감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핸드폰, 일반적인 DAP 또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충분히 크게 재생이 잘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베어 다이나믹은 아무래도 전문 회사다, 이런 프로 쪽 전문 회사다 보니까 되게 세밀하게 표기를 했어요. 100Hz와 500Hz, 1kHz를 표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10kHz까지 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더 찌그러짐이 많아요.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100, 500, 1kg 이 정도만 했는데요. 100에서는 0.4%, 500에서는 0.05%, 1kg에서는 0.04%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낮은 수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kHz 하나만 봐요. 많은 회사가. 그러면 그냥 표기를 0.04%의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을 갖고 있는 헤드폰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솔직하게 하려고 뭐 0.4%인 100Hz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0.05%도 얘기를 하고 0.04%까지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음질에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프로세서라든지 칩셋이나 회로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하지만 움직이는 구동체,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에서는요,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높게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고출력을 낼 수 있도록 나온 애들이 더 찌그러짐이 많고요. 드라이버가 큰 경우에 더 찌그러짐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저음을 내는 쪽에도 찌그러짐이 많고 초고역을 내는 쪽에도 찌그러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 0몇 %의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라고 이야기해도 특정 구역에서는 막 1%, 5%, 1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대 출력대로 막 올려서 쓰잖아요. 그럼 막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 10%, 30%, 때로는 50%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정권에서 몇 개의 주파수, 저음부터 중음, 그다음 고음 주파수까지 잘 낼 수 있다라고 표기하는 거는 되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디태처블, 이게 테이블이 이제 빠집니다. 과거에 990이나 770처럼 안 빠지는 건 아니고요. 700 프로 X 같은 경우 빠집니다. 빠지게 되어 있고 3m짜리와 1.8m짜리 두 개의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 단자, 그러니까 3.5mm의 그 작은 소켓 단자에서 6.3mm의 헤드폰 단자까지 변환이 가능한 아답터형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아답터형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고요. 작은 캐링 케이스, 종이는 아니고 조그마한 천으로 되어 있는 작은 캐링 케이스 제공해 주고요. 나머지는 들어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헤드폰 무게 같은 경우는 700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350g의 무게가 되어 있고 소비자 가격은 399,900원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00의 특징은 어떨까요? 900의 특징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의 특징은요, 700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900 프로 X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스튜디오 리스닝과 믹싱과 마스터링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믹싱, 마스터링용으로 나와 있는 뭘까요? 오픈형 헤드폰입니다. 타깃은요, 뮤지션, 프로듀서, 팟캐스터, 스트리머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1990이 있으니까 1990을 엔지니어들이 쓸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그 밑에 좀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도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900 프로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48오음이고요. 과거에 있는 제품들은 255오음이었습니다. 990 프로라든지 190 같은 경우 전부 255오음인데 얘는 48오음이고요. 똑같이 700하고 같이요. 스텔라 45 드라이버,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5Hz에서 4000Hz 동일합니다. 그리고 감도도 동일하고 아까 순간 최대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순간 최대 출력은 100mW, 헤드폰에서 100mW, 그 다음에 평균적인 출력은 30mW입니다. 숏텀, 롱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숏텀은 순간적으로 견디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순간 최대값이어서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30mW가 롱텀이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을 때 30mW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mW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스피커에서 친다면 요게 100W짜리 헤드폰, 100W짜리 스피커라고 보면 돼요. 순간 최대 100W를 낼 수 있는 스피커, 평균적으로 30W를 낼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는 미리와트 단위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에서는 와트 단위를 쓴다고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고 좀 느낌적으로 오죠. 100W짜리 스피커, 30W짜리 스피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은 700하고 900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 똑같은데 저음 부분 100Hz에서 얘는 0.8%의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으로
7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하모니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음이 더 정확하게 700에서 들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에서는 900에서 오히려 더 저음이 더 정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오픈형이니까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듣는 느낌과 좀 체감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수치상의 차이와. 케이블도 동일하고요. 3m, 1.8m짜리 동일하고, 단자 동일하고, 캐링 케이스 준 거 동일하고요. 무게만 조금 차이 나는데 345g, 그러니까 0.5g 정도, 이 플라스틱 잘라낸 부분만큼의 뭐 5g 정도가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5g이 아니라 5g 정도. 그리고 가격은 동일하게 399,000원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 단점 이야기할 텐데요. 장점, 단점이 거의 동일해요. 예, 거의 동일해서 같이 700하고 900을 장점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700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700은 기존에 있던 770 프로 모델의 레전더리 770 프로 모델의 후속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900도 900 프로 X도 레전더리 990 프로의 그 다음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금액대에서 살짝 올라가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에서 조금 개선된 모델 또는 파생 모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약간 개선된 모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00도 그렇고 900도 그렇고 레전더리 모델인 770과 990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한 그런 소리, 그런 모델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실용적인 걸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케이스부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구성물들이요. 그냥 종이 케이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이 케이스입니다. 종이 케이스 안에 헤드폰 딱 들어있고 케이블 딱 들어가 있고 커넥터 딱 들어가 있고 캐링 케이스 딱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종이 페이퍼 워크 딱 그 다음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팬시한 거 하나도 없어요. 팬시한 거 그러니까 뭐 하이파이나 컨슈머들이 원하는 약간 이쁘고 디테일하고 좀 이 정도 금액이면 뭐 갖고 다니는 캐링 케이스도 멋진 거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770도 그렇고 700도 그렇고 900도 그렇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요. 그냥 순수하게 이거 쓸 사람들 음악에 진심인 사람이지 않냐.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캐링 케이스가 뭐가 중요해. 그런 거 다 낮출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는 대신에 금액을 뚝 떨어뜨릴 테니까 가성비로 써라.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얘네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제나이저 S사의 그 600 시리즈 랑 같은 느낌이에요. 600 시리즈. 그러니까 600 시리즈는 660 나오고 660 S2 나오고 하면서 조금 팬시한 쪽으로 가려고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600도 어떤 느낌이죠? 그냥 밥솥 디자인에 그냥 난 모르겠고 소리만 좋으면 되지 않냐? 약간 그런 거죠. 그걸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마찬가지 베어 다이나믹도 770 시리즈와 990 시리즈 이런 것들도 성능 위주로만 왔어요. 마찬가지로 새로 나온 700과 900도 그냥 성능 위주로 됐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점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이 과거에 있던 770, 990과 달라진 것은 지금처럼 케이블이 빠지는 교체할 수 있는 케이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 DT250 같은 경우도 케이블 분리형입니다. 여기 나사가 원래 빠져 있는데 원래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이렇게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요 시리즈들이 원래는 뭐 그 마이크를 장착하고 있는 헤드셋 형태도 이렇게 케이블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고 뭐 분리형이 프로 쪽에서는 되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뭐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다가 의자에 밟혀서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뭐 잘못됐을 때에도 그리고 이게 뭐 스튜디오 안에 쓰다 보면 이렇게 마이크 위에 걸어 쓰기도 하는데 뭐 관리하다 보면 이제 의자에 밟히고 다른 걸 밟혀서 막 케이블이 끊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두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케이블만 딱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교체가 쉽지가 않았었죠. 과거에 있던 770과 990은 교체가 쉽지 않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교체가 아주 좀 쉽게 된다는 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랬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는 뭐 스탠다드처럼 된 분리형 케이블 뭐 요거 채택했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0도 그렇고 900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있던 770, 990과 뭐가 달라졌냐 소리적으로 첫 번째 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연하겠죠. 48ohm의 임피던스로 뚝 떨어졌으니까 과거에 255ohm을 기준으로 제품이 나오던 거를 48ohm으로 스텔라 45 드라이버라는 스텔라.45 드라이버라는 새로운 드라이버들이 적용이 되면서 임피던스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구동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DAP, 여러분들이 이동용으로 쓰는 덱, 컴퓨터, 노트북 이런 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 임피던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낮다 보니까 출력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요. 30mW 정도의 출력만 돼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출력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충분히 잘 나온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둘 다 700 시리즈도 그렇고 900 시리즈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장점입니다. 뭐냐면 조금 더 중립적인 사운드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플랫에 가까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양대 산맥이었죠. 600 시리즈, 제나이저 600 시리즈와 베어 다이나믹의 770이나 990, 600 시리즈는 90이 될 것이고 이런 소니의 7506 같은 경우, 여기 소니의 제 7506인데 이 소니의 7506 같은 경우는 700 시리즈 770하고 견주는 스튜디오에서 밀폐형 헤드폰에서 뭐와 싸우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7506과 베어 다이나믹의 770 프로 뭐 이렇게 또는 HD 600과 베어 다이나믹의 990 프로 뭐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각자의 개성 있는 사운드와 톤이 있었어요. 소니는 소니 나름대로의 톤이 있고 제나이저는 제나이저 나름대로의 톤이 있고 베어 다이나믹은 베어 다이나믹만의 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700과 900은 베이어 다이나믹만의 톤이 있었는데 그 톤을 조금 톤 다운을 하면서 중립, 그러니까 플랫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중립에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에도 조금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제가 770을 갖고 있었거든요. 프로모델 말고 저기 있습니다. 770 일반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되게 클래식, 고음이 되게 밝고 환하게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되게 정교한 고음 쪽을 청음을 할 때 그런 걸 주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런 게 어울리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다른 음악을 들을 때에 770 일반을 견주기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뭐 770이나 770 프로나 990 프로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운드는 나오지만 약간의 V형 타입의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베이어 다이나믹의 약간 특징의 사운드, 고음 쪽 끝에 하이엔드 고음이 좀 잘 들린다는 점, 로우도 잘 들린다. 중음역대가 살짝 내려가 있는 약간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 그러니까 V형 쉐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번에 700과 900 프로 X 같은 경우에는 요게 조금 더 중립에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플랫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완전 플랫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770과 990이 갖고 있던 소리 성향에서 살짝의 중립적인 성향이 조금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700과 900 프로 X가 바뀐 사운드, 공통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조금 더 다이나믹해졌습니다. 네, 조금 더 트랜지언트가 있고 조금 더 저음에 대한 리스폰스가 조금 더 달라졌고 조금 더 소리가 빠르게 동작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음의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 고음에서의 어택이 되게 빠르게 가깝게 느껴지는, 고음의 어택이 빠르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음이 뒤늦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 저음도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쫓아와서 빠른 어택을 보여주는, 저음에서의 어택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살아난 700 프로 X와 900 프로 X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넣도록 하고요. 음상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그 770과 990이 약간의 V형 쉐입으로 고음과 저음이 올라가고 V형 쉐입으로 중음역대가 빠지다 보니까 음상이 조금 뒤로 빠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살짝 뒤로 빠지는 대신에 조금 더 공간감이 넓어지고 스페이셜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스타일로 소리톤이 바뀌다 보니까 음상이 좀 더 가깝게 오고요. 스테이징을 망치지 않는, 그러니까 넓은 스테이징을 갖고 있는 그 사운드를 망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음상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보다 조금 더 음상이 가까워진 것에 대한 것도 장점에 놓고요.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하자면 전체적인 스테레오 공간, 이미지 공간 안에서 이 스테이징 안에서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음악 악기적인 구별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음상이 또렷하고 악기적인 위치에 대한 스페이셜한 위치에 대한 그 로컬라이제이션,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고 깨끗하게 소리를 듣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제가 뽑은 단점 두 개가 약간 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 있는 거는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에 대한 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통적인 단점입니다. 공통적인 단점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너무나 실용적인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패키징이 너무 없습니다. 뭐 이 정도 금액만 돼도 좀 패키징이 좀 괜찮게 나오고 뭐 캐링 케이스도 제대로 있고 조금 이래야 되는데, 뭐 아무튼 뭐 독일의 이 두 회사는 생각이 확실히 그냥 소리만 좋으면 되지 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노선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 금액대의 제품을 사고서 야 이거 뭐 케이스가 박스가 뭐 이게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성비로서 어떻게 하면 소리에 몰빵할까를 집중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대를 생각했을 때 30만원 후반대 40만원이라는 장비를 생각했을 때에 요 정도밖에 되지 않나? 라고 실망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첫 번째 단점을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외형적인 부분을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770, 그 다음에 과거에 있던 990에 비해서 요 두 제품이요 조금 더 싸 보여요. 990과 900, 770과 700을 비교를 해보면 왠지 모르게 과거 제품이 더 좋아 보여요.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 이게 좀 심플합니다. 이게 좀 심플하고 미니멀리즘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약간 느낌이 그래도 조금 저 개인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싸 보이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싸 보여요.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영상 뭐 지금 보여드리고 있겠지만 이게 비교를 해서 보면 약간 과거의 990, 과거의 770은 약간 뭐 버튼식의 버클도 있고 뭐 나사가 좀 조여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와이어가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플라스틱인데도 플라스틱 같지 않은 표면 재질, 약간 유광이 있으면서도 오돌도돌한 그런 것 때문에 마치 메탈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낫고, 귀를 덮고 있는 부분에서의 이 그 천의 이런 디자인도 조금 이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700하고 900의 지금 디자인은 과거의 770, 990에 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싸 보인다. 예, 조금 싸 보인다라는 걸 두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고, 이거는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 따라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착용감이, 특히 2역 캡에서의 착용감이 요걸 놓고 볼까요? 요 2역 캡에서의 착용감이 과거 제품이 조금 더 좋습니다. 990이 조금 더 좋아요. 요건 지금 900인데 이렇게 딱 하면 여기서의 느껴지는 그 착용감이요. 착용감이 900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약간 뭐라 그러죠? 900이 여기 있어요. 예, 900하고 한번 보여드리면, 예, 900이 착용감이 좀 더 좋아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900이 착용감이 조금 더 좋고 990이 착용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밀착되는 느낌이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크기가 두꺼워서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더
옛날에 있던 990이 더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의 990 시리즈에 비해서 900 프로 X가 조금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수리가 눌리는 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990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렇게 쪼그러진 이렇게 뭐 요런 가죽 형태인데 착용을 딱 하면 정수리 눌리는 게 안 느껴지고 이 옆에가 이렇게 닿으면서 옆에서 힘을 분산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이것도 두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900 같은 경우 딱 하면 정수리만 닿아요. 희한해요. 모양이 정수리가 안 닿게 생겼거든요. 약간 옆에가 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 여기의 두께가 여기가 얇고 여기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면 정수리만 딱 닿아요. 네, 정수리만 딱 닿아서 요것도 어떻게 이게 더 착용감이 좋지? 여기가 닿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딱 닿아요. 옆에서 딱 이렇게 닿는데 얘는 정수리만 딱 닿습니다. 여기만 딱 닿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아쉬운 부분에서 그것도 단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점은요. 과거에 이제 900 시리즈는 케이블이 빠지지 않는 케이블이지만 이런 코일 형태의 케이블 5m짜리 이게 늘어나면 5m까지 늘어나니까 코일 형태의 케이블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프로 쪽에서는 은근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헤드폰을 끼고 프로들은 의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콘솔 데스크 지금이야 뭐 컴퓨터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콘솔 데스크에서 꽂아놓고 들으면서 아웃보드 쪽으로 이동해서 가야 돼요. 아웃보드 뒤돌아서 아웃보드에서 패칭 작업도 하고 뒤돌아서 뭐 트레스홀드도 만지고 뭐 메이크업 게인도 만지고 이쪽에 와갖고 어택 타임 조절하고 이쪽에서 컴프레 조정하고 이쪽에서 EQ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면서 하다 보면 이 케이블이 코일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의자에 안 걸립니다. 예, 바퀴 의자를 보통 쓰고 하는데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지 의자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코일 형태가 은근히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예, 은근히 좋은데 이번에 나와 있는 애들은 직선형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닥에 쓸리지 말라고 1.8m짜리와 3m짜리 두 개를 주는데 직선형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기는 이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는 같아요. 하신 거는 같은데 그때마다 저는 아직까지도 뭐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로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케이블이 의자에 안 걸리려면 3m짜리 1.5m짜리 써야 되는데 1.5m면 이쪽 끝 저쪽 끝에 아웃보드들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3m짜리를 하게 되면 늘어져서 의자에 밟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 코일 케이블이 없다라는 그 부분을 단점을 놓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윗 버전 1770이나 190 같은 경우는 코일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 케이블과 일반적인 숏 케이블을 같이 주거든요. 그게 훨씬 더 낫죠. 예, 그게 훨씬 더 나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단점이 끝나요. 900은 거기서 단점이 끝나는데 770 같은 경우는 700이죠. 700 프로 X 같은 경우는 770에서 있었던 문제를 좀 해결하길 바랬어요. 770에 갖고 있던 그 단점이 뭐냐면 약간 치차름에 민감하신 분들은 770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770과 770 프로는 치차름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귀가 민감하신 분들은 770을 들으시면 야 이거 못 듣겠다. 어떤 특정 음악, 특히 여성이 시블런스가 많은, 치차름이 많은 여성 보컬의 노래를 들으면 나 못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00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치차름 부분을 조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튜디오 녹음 부스에서 이 700 프로 X를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770과 동일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거의 동일해요. 770과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약간 중립 기어 쪽으로 살짝 갔다? 그냥 요거밖에 없어요. 그 치차름 대역대를 조금만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의미는 그랬겠죠. 770이 갖고 있는 사운드에서 살짝의 중립적인 사운드로 변화된 그것만 신경 쓰자. 770의 고유의 사운드는 유지를 하자라는 그 결론으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치차름에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치차름이 조금 강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니 700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해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서
700%X에만 요 치차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단점 마지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뭐 내용 말이 길었고 중요한 게 뭐죠? 소리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뭐 700, 그 다음에 900이 그 770과 1770의 사이 소리, 990과 1990의 사이 소리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뭐 1770과 1990은 탑 클래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T1급의 사운드를 조금 더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게 1770, 199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 시리즈의 그 사운드를 조금 더 아래급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 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770과 990은 워낙 레전더리 사운드로 워낙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그 사운드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살짝의 터치로 조금 더 중립적인 사운드가 나오는 제품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나온 게 700 시리즈와 900 시리즈 프로 X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차이를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좀 잘 안 느껴진다면 돌아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요. 900 사운드, 700 사운드가 1770과 1990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 그 770과 1770 사이가 700 사운드가 좀 나온 것 같고 990과 1990 사이가 900 프로 X 소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특히 900하고 1990을 좀 잘 들어보시면 고음의 하이엔드 사운드가 조금 더 1990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나오고 1770이 700 프로 X보다 조금 더 고음의 하이엔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나온다는 점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유튜브니까 그게 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유튜브니까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그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청음을 할 수 있는 곳 가서 직접 청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뷰를 통해 갖고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할인 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의 내용 보기, 더보기란 안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베이어 다이나믹이 그렇게 뭐 할인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좀 할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거기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제품도 소개하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할인 서비스 도 많이 하니까 링크하고 알람 설정하시면 이런 혜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는요 베이어 다이나믹 헤드폰 한번 다 꺼내봤어요. 여기 지금 다 꺼내보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베이어 다이나믹 헤드폰이 많이 갖고 있었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하고 있었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갖고 있네요. 정말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다 들어보고 오랜만에 헤드폰으로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번에 나왔던 또는 나온 지 조금 됐지만 아무튼 나왔던 700 시리즈하고 900 시리즈를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소개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되는 여러분들 선택에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